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한 주가 지났네요. 이제 이번 학기 수업도 3분의 2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11주 차네요. 그러면, 우리 그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 5장의 노인의 소득보장과 고용보장에 대해서 잠깐만 복습해보고요. 6장의 노인의 건강보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노인 복지 정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난 시간에서 얘기했던 소득보장과 그 다음에 고용보장,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할 건강보장.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이라고 하면 이 세 가지, 이 소득과 고용과 이 건강을 기본적으로 이제 보장을 해주는 정책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거 하고 고용 보장을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잠깐 복습 한번 보면요. 일단은 노인의 소득 보장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돈으로 주는 것과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세금 감면 등 이제 일종의 할인을 해드리는 거죠. 노인들이라고 하면 이제 나가야 될 이제 돈을 이제 줄여줘서 이제 간접적으로 소득을 보장해주는 이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노인의 경제적 생활 실태 하면서 특이사항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그 노인들이 가지는 상대적 빈곤율이 OECD 국가들과 비교를 했을 때 엄청나게 이 지금 초록색이 OECD 국가고 이 빨간색이 우리나라인데 뭐 거의 뭐 2배가 넘죠. 거의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거의 한 절반 이상들이 이제 상대적 빈곤하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고 사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러한 상대적 빈곤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노인을 위한 소득 보장을 이제 어떻게 설계를 할까 이제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이제 다층 구조에 한 번에 이제 이렇게 그 어떠한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을 한 가지로만 정해가지고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고 여러 개의 이제 쉽게 얘기해서 스텝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최소 빈곤선, 뭐 최종 안전망, 뭐 하는 0층 구조, 그 다음에 1층 구조, 2층 구조, 3층 구조, 4층 구조 각각의 이제 자격 조건들이 이제 다 틀리게 되겠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이렇게 처음에 이것만 보장해주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이제 보장을 해주는 그러한 형태로 우리나라는 소득 보장 정책이 지금 이렇게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1차 안전망이었었던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었죠. 이제 뭐 국민연금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뭐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말고 또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직접적 소득 보장에 보면 사회보험과 공적 구조 그 다음에 뭐 사회, 수당,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 사회보험이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적 연금이 되겠죠. 공적 연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있는 게 이제 공적 구조죠. 공공구조라고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공적 구조가 이제 여러분들 또 알고 계신 기초연금,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그래서 뭐 최저 생계 기준에 맞춰가지고 뭐 생계비, 의료비 뭐 이런 거 지원을 해주는 그런 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사회수당.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에게 지급이 되는 사회수당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직접적 소득 보장을 해주는 형태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가 이런 세 가지 형태, 이제 사회보험, 그 다음에 공적 부조, 그 다음에 사회수당, 이 세 가지 형태로 어르신들에게 이제 돈을 지급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사회보험에 이제 공적연금이 이제 우리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보장제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쭉 했죠. 그래서 기초연금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누가 받을 수 있다 했어요? 과거에, 이 기초노령연금 시절에는, 어떠한 그 어르신이라 하더라도 노인이라 하더라도 뭐 기초생활 수급자이시거나 차상위 계층의 어르신들만을 이제 타겟으로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어,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뭐 제대로 된 어떠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참 많으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 그러면 뭐 어떻게 사냐라는 것이죠. 뭐 물론 돈이 많거나 연금을 타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70 이상 되는 어르신들의 노인들은요, 이 앞에서 얘기한 국민연금이라든지 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거 타시는 분이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 정도는 뭐 어떻게 사시냐? 그냥 있는 돈 가지고 그냥 힘겹게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거의 한 48%, 49%, 거의 50%에 지금 육박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기초연금을 이제 2014년에 이제 손질을 해서 수급자 어르신, 그러니까 기초생활 수급자 어르신들, 이렇게 좀 빈곤한 어르신들, 노인들에게만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좀 확대를 했다. 전체 노인의 약 한 70%, 실제로는 지금 67% 정도 어르신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다 해서 이 수치는 모르셔도 돼요. 다만 이제 원래는 전체 노인의 70%가 아니고 이 기초 노령연금 시절에는 거의 한 15%, 전체 노인의 15% 정도 어르신들에게만 지급을 했는데 엄청나게 많아졌다. 확대가 됐다라는 거죠. 뭐 그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좀 특이점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그냥 기초 생계 기준이라는 것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어떠한 한 기준을 하나만 한 가지 기준만 딱 정하고 나서 그 기준 이하인 사람들에게만 돈을 지급을 하는 그런 제도였는데 그 서울의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 기준을 30%, 40%, 45%, 50% 나눠서 이제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기준 중위소득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중위소득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산이 많은 사람과 자산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제일 빈곤한 사람을 일렬로 줄을 세운다 그랬죠. 그래서 제일 이렇게 잘 산 사람을 200이라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빈곤한 사람을 제로라고 하고, 그 중간을 100으로 해서 이 100을 우리가 기준, 중위, 소득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번에도 보면은 뭐 재난지원금 대구에서 지급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 말고 대구시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기준을 보면 다 이거를 씁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뭐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통상 뭐 건강보험료 뭐 얼마 내냐 그거 가지고 알 수가 있죠. 왜냐면 우리가 보통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요렇게 그 생계급여인 사람은 이제 생계급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은 30% 안쪽에 들어와야지 된다. 그리고 의료급여는 40, 그 다음에 주거급여는 45,
그 다음에 교육급여는 50. 그래서 이렇게 30 밑으로 들어오면 요거 4개 다 받을 수 있고, 만약에 30을 넘어가긴 하는데 40 안쪽이야. 40 안쪽이면 이거는 받지 못하지만 이거 하고 이거 3개는 받을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내가 40 한 3% 안에 들어와. 근데 40%는 넘어가. 그러면 이거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 혜택은 못 받지만 주거급여하고 교육급여는 이제 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조금 촘촘하게 나눠가지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없애보자라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그 어떠한 기준을 한 가지만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50만 원 소득이나 재산이, 환산 소득이 5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해주겠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50만 계산을 해보니까 50만 1,000원이야. 그러면 이 기준에서 이 사람은 탈락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50만 원 받는 사람이나 50만 1,000원 버는 사람이나 똑같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경계선상에 그 기준이 한 가지만 돼 있으면 그 기준점의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가지고 이제 보자. 이렇게 해서 2014년에 이제 법이 손질이 됐죠. 자, 그래서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사회수당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사회수당은 없다. 다만, 아동 쪽에는 사회수당이 있습니다. 아동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죠. 이 사회수당의 특징이 뭐예요? 어떠한 자격 조건만 갖추면은 소득이나 자산은 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 사회수당의 특징이 뭐예요? 보편적 복지다. 우리나라 그래서 아동수당 예를 들어보면 뭐예요? 아동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 양육하고 있는 자격.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아동이 있는 가족에게는 재산이 100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기초생활 수급자든 간에 다 주는 거죠. 그게 이제 보편적 복지죠. 그쵸? 반면에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그 사회수당이 아닌 공적 구조. 얘네는 뭐라 그랬어요? 기초연금하고, 기초생활 보장.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뭐예요? 보편적 복지예요? 선별적 복지예요? 얘네들은 뭐예요? 어떠한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기준 중위소득의 몇 프로 이하여야지 받을 수 있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소득이나 자산을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선별적 복지죠. 선별적 복지죠. 그쵸? 예. 그 다음에 맨 앞에서 했던 사회보험은 어때요? 사회보험은 보험에 가입이 된 사람, 이 자격만 갖추면은 소득이나 자산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 사회보험은 마찬가지로 뭐예요? 이 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노인이라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편적. 예, 보편적 복지죠. 보편적 복지. 그쵸? 예, 소득이나 자산 규모를 보고하는 건 이제 선별적 복지예요. 그치? 네, 사회수당도 마찬가지로 보편적이죠. 자, 이 정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접적 소득 보장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인 혜택을 드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용보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고용보장. 고용보장은 뭐예요? 노인들에게 이렇게 돈을 다 들여서 소득을 보장을 해주는 게 가장 좋아. 그런데 이제 연소노인 좀 젊은 노인이라고 그랬죠. 퇴직하신 지 얼마 안 된 대부분 60대
70대 초반 되는 어르신들 중에 좀 비교적 여기서 건강하다는 말은 여러분들처럼 건강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노인성 질환이 있지만 혼자서 움직임이 다 가능하시고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을 얘기를 합니다. 건강하고 일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이제 보통 65세가 넘어가면 이제 퇴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퇴직을 하게 되는데 퇴직 이후에도 일하고자 하는 욕구가 계속 있으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들에게 고용 보장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가뜩이나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앞으로 노후가 35년이나 어찌 보면 긴 세월인데 이 긴 세월을 집에서만 보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국가나 가족이 다 책임져 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본인이 건강하고 일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이 좀 고용보장을 해주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국가에서 해주는 이런 고용보장을 해주게 되면, 원래 65세가 돼서 퇴직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여러 가지를 다 보장을 해줘야 되고, 이제 세금도 이제 적게 내거나 안 내요. 그쵸? 근데 이제 만약에 이 65세 넘어간 이 노인 어르신이, 어, 고용 이 보장 정책에 따라서 이제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하시게 되면 이분이 이제 수입이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수입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이분이 세금을 내시게 되죠.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중에 세금도 낼 수 있는 또 중요한 이제 자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원래는 국가에서 케어를 해줘야 됐는데 이 사람 스스로 살아가니까 돈을 안 줘도 되는 거죠. 어째 보면은 원 플러스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노인을 위한 노인 일자리 정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러한 그 두 가지 고령자 고용촉진법이라든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여기는 법상에는 이제 이 고용 관련된 법에는 노인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는다고 그랬죠. 우리 그 사회복지나 노인복지법에서 이제 노인이란 말을 쓰고 고용법에서는 이제 고령자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나이도 65세가 아니고 55세. 그 다음에 고령자. 그래서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를 중고령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령자, 중고령자를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이제 알파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들이 이제 민간 기업들이 이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고 퇴직을 안 시키고 계속 이렇게 일할 수 있게 환경을 이제 조성을 해주는 거죠. 민간 기업한테 고령자 많이 채용을 해라. 자르지 말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줘라 라고만 얘기하고 기업에게다가는 이제 아무런 혜택이 없으면 어떤 기업이 그 말을 듣겠어요. 그죠? 예. 강제사항도 아닌데. 예.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하는 이제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옛날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고도 불렀는데 지금 이름이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형태를 한다. 뭐 여러분들 그 아침에 학교 출근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교통지도라든지 동사무소 앞에서 기다리다가 동네 청소하신다든지 사회복지시설 뭐 관공서 그런데 좀 연세 있으신데 안내하고 계신 분들 청소하고 계신 분들 뭐 다양한 곳에 이제 좀 일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달에 뭐 한 30만 원 가까이 돈을 벌어 가신다. 그렇게 해서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정책이 이건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5장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6장의 노인의
건강보장, 건강보장. 옛날에는 의료라고만 이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의료보장, 의료보장. 자, 그런데 우리나라 그, 어, WHO 들어보셨어요? WHO. 월드 헬스 오르가나이제이션 해가지고 지금 막 코로나 때문에 뭐 이 WHO 의장이 뭐 사무총장이 뭐 TV에 많이 나오시죠? 이거 뭐예요? 국제보건기구죠? 국제보건기구에서 이제 얘기를 한 내용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먼저 6장은 이제 이 의료 보장이 아닌 건강 보장을 왜 얘기했는지 한번 얘기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서 노인의 실태 조사한 거 중에서 우리가 앞에는 소득과 고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노인 어르신들이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 되시고 뭐 얼마나 안 좋고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실제 노인들을 위한 건강보장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구축이 되고 있고 어떤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건강이라는 얘기를 꺼내기 시작을 한 게 1981년이에요. 1980년 이전까지는요, 전 세계적으로 그냥 의료 보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의료 보장.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의료 보장은 뭐예요? 어떠한 뭐 질병이나 이제 사고로 이제 다치게 되죠. 다치게 되었을 때 어떠한 처치를 이제 뭐 어떠한 뭐 의료적인 이제 처치가 되겠죠. 그런 처치를 받아서 이제 회복하는데 이제 집중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80년대 이전에는 또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뭐 베트남 전쟁이라든지 세계 열강이 뭐 전 세계에서 뭐 지금도 싸우고 있지만 옛날에는 더 많이 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의료 보장이 지금으로 치면은 사후 보장적인 것이다. 사후 보장이다. 그래서 그 지금 사람이 다치고 어떠한 질병이 퍼져가지고 거기에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그것도 중요해. 그건 당연해.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뭘까? 사후 보장이 아니고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사전 예방.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코로나가 지금 뭐 이렇게 퍼지긴 했지만 코로나를 이제 이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매뉴얼도 뭐 만들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막 구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조금 뭐 소강 상태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돼가고 있는데 아직 뭐 확실하게 이렇게 안정이 되었다 지금 하진 않죠. 어쨌든 그런 코로나라는 어떠한 질병으로 인해서 뭐 전 세계 인류 어, 사람들이 뭐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WHO 차원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뭐 대책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후 어떠한 사후 보장적인 사후 이제 대책이죠. 사후 대책이 더 맞겠다. 사후 대책적인 게 이제 더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이러한 코로나라는 것 같이 뭐 예전에 뭐 신종플루라든지 무슨 많잖아요. 무슨 조류독감 뭐 이런 뭐 돼지 콜레라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퍼지지 않게 사전 예방. 그 평소에 이제 이러한 그 전염병이 창궐하지 않게 우리가 평소에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이제 뭐 일반 국민 사회에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어떠한 의료 시스템 잘 가동하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소독을 열심히 하고 방역을 하는 이 시스템이 잘 돼 있었으면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지 않았냐. 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과거에는 의료 보장 이거는 사후 대책적인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사전 예방적으로 가자. 그게 다시 말해서 건강보장이다. 어째 보면 이 건강보장 안에 의료보장이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의료보장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건강의 개념을 우리가 여기 세계보건기구에서 81년도에 이제 건강보장운동이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보장을 넘어서서 이제 건강을 보장을 해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건강보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료보장은 병원이 많고 선진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의사, 간호사 많이 확보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이게 되게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 의사하고 간호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웬만한 4년제 대학들 뭐 의대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옛날에는 잠깐 말씀드리면 간- 의사라고 하면 옛날에 진짜 뭐 사자라고 그래가지고 돈도 많이 벌는 직업이고 괜찮은 직업이었어. 뭐 지금도 나쁘지 않은 직업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의사가 많아요. 의사가 많아.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나가가지고 길에 보면은 뭐 병의원들이 질비하잖아요. 그쵸? 한 달에 건너서 병원이 있습니다. 예. 그 병원들이 의사가 다 한 명씩 다 있고요. 그 최소 한 명, 뭐 두 명, 세 명, 네 명, 뭐 여러 명 있는 병원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 다 이렇게 환자들이 다 차고 넘치겠어요. 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의사도 예전만큼 뭐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니에요. 이렇게 아픈 사람만 이렇게, 마주하고, 이렇게 뭐 힘들게 공부도 오래 하고, 뭐 해야 되는데. 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러한, 의료 서비스, 어, 그런 것을 넘어서서 이용하는 것 이상으로 개인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뭐 활동을 하는데 이제 마주하게 되는 안 좋은 요인들이 있잖아요. 뭐가 있겠어요? 환경이죠. 사회 환경. 사회 환경. 일단은 뭐가 있겠어요. 지금 저쪽에 뭐 동남아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은 아직도 위생 상태가 안 좋죠. 어떠한 그 그 어떠한 비위생적인 위생적인 식수. 여러분들 우리나라만큼 또 자꾸 제가 우리나라 칭찬을 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웬만한 나라 뭐 옆에 있는 뭐 중국이라든지 뭐 독일 아니면은 멀리 있는 뭐 독일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 보면요. 그 수돗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수돗물을 먹을 수가 없어. 뭐 석회질이 많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그 수돗물 시스템이라 하기보다는 상하수도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물이 깨끗한 나라가 물을 국가적인 측면에서 깨끗하게 관리하는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수돗물을 드신지 모르겠는데 수돗물 그냥 먹어도 괜찮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수돗물 그냥 먹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워낙 건강 염려증이 많으시니까 집에다 정수기, 우리 학교에도 다 정수기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아마 대부분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 정수기로 다 해서 물은 진짜 국민들이 다 깨끗하게, 심지어는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집에다가 또 연수기 또 설치해가지고 깨끗한 물로 또 씻죠. 굉장히 깨끗하게 삽니다. 그게 이제 뭐 주거 환경이랑도 이제 연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쓰레기 같은 경우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쓰레기를 그냥 한꺼번에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쓰레기가 뭐라 해야 되지? 재활용이 안 됐어요. 재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서울 같은데
뭐가 있었냐면 난지도라고 있어요. 난지도. 난지도 들어보셨어요? 쓰레기 매립하는 곳이에요. 쓰레기 매립장. 이 서울에 어디에 이 난지도가 있었냐면요. 상암동이에요. 상암동. 여러분들 월드컵 경기장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있고 MBC 본부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난주도였어요. 그 밑에 쓰레기 매립장이었어요. 쓰레기 매립장. 근데 거기가 지금 뭐 개발을 하고 정화를 시켜가지고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어디 있었냐면 저쪽에 대구 수목원 저 달서구 저쪽에 저 상인동 지나가지고 쑥 가면은 이제 수목원 있잖아요. 수목원 있는 데가 거기가 난지도였어요, 난지도. 근데 그거를 이제 또 개발을 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완전히 관광지 됐죠, 그죠? 이 인간이 어떻게 개발을 하냐에 따라서 사람의 이러한 주거 환경이 그렇게 바뀌게 되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난지도에 이제 쓰레기를 매립하는데 요즘에 이제 이래 안 하잖아요. 그냥 다 재활용하잖아요.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 해가지고 다 요즘에 여러분들도 다 분리수거 아시죠? 예. 저도 집에서 다 분리수거를 합니다. 저희 뭐 아마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다 분리수거를 할 거고요. 재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되게 깨끗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양걸핏. 이제 여러분들 TV 영상에 보시면 뭐 후원해주세요 뭐 이런 거 막 나오고 있죠. 우리 인간이 영양 결핍, 뭐 비타민 A 결핍, 뭐 B 결핍, 뭐 C 결핍이 되면 뭐 구루병이 오고 뭐 괴혈병 걸리고 막 배웠었잖아요. 그죠? 보건 시간에. 예, 뭐 그런 것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죠. 우리나라는 영양 과잉이 돼가지고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막 돈 들여가지고 막 살 빼는 지경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어 이게 개발도상국가 제3세계 국가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병에 막 걸려가지고 애들도 뭐 키도 작아요. 뭐 동남아나 뭐 이렇게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되게 비참합니다.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제거를 해주자.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개인의 복지 수준을 이제 끌어올리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유지를 시켜주자.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핵심은 건강보장이라는 것은 의료를 넘어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유해 요인들을 제거를 해줘서 개인의 복지 수준을 올려주자, 보장을 해주자. 뭐 그런 얘기가 이제 건강 보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